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최근에 파이 비밀 구절 해킹 사건들 또는 여러 스캠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해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이 솔루션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 네트워크, 블록체인이나 지갑의 형태를 알기 위해서는 파이 개발진의 의도와 기술의 한계점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겠는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2021년 4월에 니콜라스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i Wallet is a non-custodial wallet, meaning that only you have access to the passphrase of your wallet. 파이는 custodial 월렛이냐, non-custodial 월렛이냐 하는 질문이고요. 파이는 non-custodial 지갑이고 그 얘기는 오직 당신만이 당신 지갑에 비밀 구절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custodial 지갑을 수탁형 지갑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보통 거래소 지갑이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거래소 지갑의 비밀번호는 여러분뿐만이 아니고요. 거래소 직원들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non-custodial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하고 개인 키를, 즉 비밀번호를 오직 지갑의 소유자만 알고 있고 소유하고 있는 이 시스템을 비수탁형 지갑이라고 합니다. 수탁형의 특징으로는요. 거래소 수탁형 지갑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소유자만이 지갑에 접속을 하는 것이 아닌 관련된 거래소 당사자들도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지갑에 접속이 가능합니다. 그나마 장점이라면 여러분이 비밀키를 잃어버렸을 경우 여러분이 신분이 거래소에서 다시 증명이 될 수만 있다면 비밀번호를 재설정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거래소 지갑에서 출금을 원할 때에는 그 거래가 당신의 거래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절차가 꽤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OTP와 같은 2단계 인증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2단계 인증을 거치기 위해서는 3자 보증기관이 존재해야 하므로 사실상 블록체인의 철학과는 거리가 먼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거래소 지갑에 돈과 코인을 맡기고 있다는 자체가 블록체인 탈중앙화의 정신과는 좀 상반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Not your key, not your coins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당신만의 비밀키가 아니라면 당신의 코인도 아니다 라는 얘기인데요. 최근 FTX 거래소 파산 때 여러 충격적인 증언과 뉴스들이 터져 나왔죠. 아무리 대형 거래소라 할지라도 마음만 먹으면 고객의 지갑의 자산을 아무렇지도 않게 횡령할 수 있다는 일들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거래소나 제3자 기관에 암호화폐를 맡기지 말고 가능하면 본인만의 비수탁형 지갑으로 코인을 이동시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여론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니콜라스가 얘기한 것처럼 파이 네트워크의 현 지갑은 비수탁형 지갑입니다. 여러분이 지갑을 생성하였을 시 그 누구도 이 비밀 구절을 보관하지 않습니다. 개발자도 모르고요. 이것을 보증해줄 제3자 기관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만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수탁형 지갑의 시스템을 상상을 할 때는요. 머릿속에 어떤 지갑의 모습이 그려져 있고 이것의 주소는 공개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지갑을 여는 비밀번호는 비밀 구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또 그 안에 어떤 파이코인이 디지털 조각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상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호학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파이 지갑을 생성하는 동시에 공개키 암호화 방식으로 시스템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쌍의 키를 제공받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는 개인 키이고요. 하나는 공개 키입니다. 개인 키는 쉽게 프라이빗 키 또는 비밀 구절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 개인 키에서 공개 키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개 키의 해시의 일부분에서 지갑 주소가 생성이 되는 것이기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개인 키, 즉 비밀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암호학에서는요, 비밀 키를 알면 당연히 공개 키를 알 수가 있고 공개 키로 주소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역으로 공개 키로 비밀 키를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공개 키는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타인에게 오픈을 해도 괜찮은 키이고요. 개인 키, 즉 우리가 말하는 비밀 구절은 무조건적으로 혼자만 알고 있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키를 통해서 복잡한 개념으로 블록체인 위에서 본인이 만들어낸 거래가 참임을 증명을 하고요. 블록체인 상에서 데이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3자 기관도 필요가 없고요. 은행도 필요가 없고 이 장부들이 위변조가 되지 않고 참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치인 거죠. 그리고 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전제는 비밀키를 혼자서만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남에게 공유하지 않아야만 이 알고리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파이뿐만이 아니고 비트와 이더리움도 같은 시스템입니다. 결과론적으로 비밀키는 코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비밀키를 잃어버리는 것은
여러분의 코인을 잃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파이뿐만이 아니라 비트나 이더리움조차 비밀키를 분실해버리면 본인의 코인을 찾을 수 없고 남들에게 비밀키를 넘겨주면 그 코인의 소유권을 뺏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파이 네트워크 최근 여론을 보면 많은 분들이 여기서 개인 키를 잃어버리는 것이 두려워 다른 예를 들어서 OTP와 같은 2단계 인증을 집어넣기를 원하시는 것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런 탈중앙화 시스템을 모두 버리고 거래소 지갑처럼 커스터디얼 지갑으로 운영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것과 같습니다. 네, 다시 영상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I accidentally shared my passphrase with others. What should I do? You should create a new wallet with a new passphrase and stop using the compromised one immediately. Since we are in the testing phase right now, it's okay to create a new wallet. 제가 비밀 구절을 실수로 남에게 공유해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고 현재는 테스트넷 기간이니 새롭게 지갑을 만들어서 새로운 비밀 구절을 생성하고 그 손상된 지갑은 즉시 사용을 중지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2021년 영상이었고요. 파이가 테스트넷만 존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연히 KYC나 마이그레이션이 존재하지 않았을 상태였기 때문에 파이 지갑을 언제든지 다시 만드는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여러분들 중 마이그레이션을 받지 않은 분들은 찝찝하다 하시면은 지갑을 언제든지 다시 생성하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지갑 아래 지갑 다시 생성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새로 테스트넷 지갑을 생성하게 되면요. 완벽하게 새로운 지갑 주소, 즉 공개키와 완벽하게 새로운 비밀 구절, 즉 개인키를 한 쌍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 개인키는 잘 보관을 하셨다가 이 지갑으로 KYC를 통과하시고 마이그레이션에 성공을 하셨다면 이제는 이 지갑을 끝까지 유지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 지갑을 생성하게 되면은 현재 가지고 있는 코인을 모두 잃게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지갑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네, 파이는 퍼블릭 블록체인입니다. 파이 메인넷이 런칭이 되면 파이 정식 지갑이 나올 것이고 원한다면 다른 지갑으로도 전송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오픈 메인넷이 되면 파이코인 또한 기술적으로 호환이 될 수 있는 여러 다른 지갑으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가능성은 당연히 미래에 파이코인을 길게 홀딩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파이코인의 양이 아주 많은 고래분이라면 이것을 단 하나의 파이 지갑에만 홀딩하고 있을 필요 없이 적절하게 분배를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미래는 콜드 월렛으로 저장을 해서 안전하게 홀딩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또 추가 답변으로는 파이 지갑은 BIP39와 BIP44 스탠다드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비밀 구절 니모니 코드 변경이 가능하고 복수 계정을 만들어낼 수 있는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파이 네트워크 지갑의 형태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2022년 1월 파이코어 팀의 AMA 영상에서 파이코어 팀이 질문을 하나 받게 되는데요. 만약 마이그레이션을 받게 된 후 비밀 구절을 분실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질문에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Make it clear. I mean, that's the nature of blockchain. Every good things comes with its own negatives. The fact that you have full control, non-custodial, is that there is no other way, for, like in the case of loss of keys. And what we can do, of course, is trying to design systems that try to prevent that. But the fact that it's a blockchain, it comes with those, its benefits and its disadvantages. And a lot of people lost their Bitcoin because of they lost their private keys. What can they do? They can't do anything. Unfortunate. 예, 그리고 2023년 1월 코어팀의 모더들과의 소통에서 나왔던 얘기인데요. 2단계 인증이 파이 지갑에서 가능해질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니콜라스는 파이 지갑이 UI를 통해서 어떤 2단계 인증을 진행하던 간에 누군가가 비밀 구절을 소유하게 된다면 블록체인의 트랜잭션을 일으킬 수 있도록 파이 지갑에 풀로 액세스를 할 수 있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비밀 구절을 누군가에게 뺏기게 되면 기본적으로 다른 2차 인증 시스템이 존재하건 하지 않건 다 필요가 없게 된다라고 이미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재 블록체인이 가져왔던 암호화 체계를 다 바꾸고 새로 모든 것을 개발해내지 않는 이상 이 시스템의 딜레마를 바꿀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파이 지갑이 어떤 형식을 가지고 있는지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공유해드렸는데요. 이제는 비밀 구절을 누군가에게 뺏기지 않고 또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공교롭게도 얼마 전에 해외에서는 수많은 파이오니어들이 비밀 구절을 입력하지 말아야 될 곳에 본인의 비밀 구절을
입력을 해서 스캠을 당하고 있고요. 본인의 지갑에 있는 파이 코인을 모두 뺏기고 있다.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이런 사이트는 예를 들어서 파이 해커톤 수상 앱인 파이 체인몰과 아주 매우 비슷한 몰인 척 흉내를 내면서 결제를 위해서는 비밀 구조를 입력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파이 해커톤 수상 앱들만 현재는 파이 메인넷 블록체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저런 스캠 사이트들이 파이 블록체인과 연결이 되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제는 사이트 이름, 철자까지도 다 확인을 해서 접속을 하셔야 되고요. 함부로 지갑 연결을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에 비밀 구조를 입력하시게 되면 이 스캠 사이트를 만들어낸 사람들에게 그대로 그 정보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 사고가 계속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 폐쇄형 기간에서 파이 지갑을 연결하고 사용할 때는 딱 3가지 요건만 보라고 말씀드렸고요. 첫 번째로 파이 메인넷에 연결이 된 파이 해커톤 공식 수상 앱인가 또는 파이 공식 앱인가 이거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컴퓨터에서 파이 노드 앱을 통한 지갑 사용 말고는 무조건 모바일상의 파이 공식 파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파이 지갑을 사용을 해야 되고 비밀 구조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점, 그 점도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파이 지갑 연결 시 이 주소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지갑 주소가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거나 지문을 입력을 해야 그 누구도 이 입력한 내용에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개발자들도 볼 수가 없고요. 이 주소가 아니면 스캠 사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암호화폐의 비밀키 또는 비밀 구조를 보관하는 행위 중 하지 말아야 될 아주 몇 가지 핵심 사항을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비밀키를 백업을 할 때 온라인에 저장하거나 이메일이나 SMS로 보내거나 사진을 찍거나 스크린샷을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글 문서, 메모 앱 또는 실제로 암호화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리스크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실제 은행 업무에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도 해킹을 방지하려고 개발한 툴이지만 유저들이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다니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것을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보관하고 다니다가 해킹에 노출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공장소에서 백업을 수행한다거나 개인 키를 보는 행위를 하지 마시고요.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좋고 또 아무도 당신을 보고 있지 않은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장치의 모든 원격 공유 프로그램을 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긴 한데 가능하면 타인에게 본인의 PC와 모바일을 만질 수 있도록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타인에게 원격 조종을 허가해서 본인의 PC에 알 수 없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다라든지 검색이 되는 행위를 중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코어팀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 개인키나 또는 시드 문구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누군가가 회사에서 일한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때 잘 알려진 사기 수법입니다. 사기꾼은 가짜 전화번호나 이메일을 통해서 지갑 고객 지원 담당자인 것처럼 가장할 수 있습니다. 공식 고객 지원에서는 개인키나 시드 문구를 공개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갑으로 시작해서 잘못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품을 구매하거나 다운로드를 하십시오. 라고 하고 있는데요. 콜드 월렛을 구입하는 경우 회사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리점을 선택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장치가 템퍼링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암호화폐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 중 콜드 월렛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 USB처럼 생긴 지갑에 코인을 옮겨 넣으면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상태에서 보관이 되기 때문에 해킹의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콜드 월렛을 저렴한 가격에 사려고 중고로 구매한다거나 오리지널 사이트에서 구매하지 않게 되면요. 이 장치 안에 해킹이 가능하도록 여러 가지 툴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콜드 월렛을 구매할 때도 보증이 된 사이트에서 정가를 주고 구매를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이 설정한 지갑은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과 가족 구성원을 의심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미안한 것보다 안전한 것이 좋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도 사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너무 많은 부분을 공부해야 하다 보니 그냥 다른 분들에게 모든 것을 부탁하는 분들이 꽤 있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2021년 테스트 지갑 출시한 이후로부터 정말 많은 문의를 받아보았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들을 듣고 좀 많이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 그런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정말 다 피하셔야 되고요. 암호화폐 지갑은 누구의 도움을 받으셔도 안 됩니다. 오로지 본인이 직접 운영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끝이 항상 좋지 않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소셜미디어에서 개인키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마십시오. 일반적으로 사기 수법은 일부 그룹 및 채널에서 에어드랍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개인키를 포함한 일부 개인 데이터를 입력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일반적이고 오래된 트릭이지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여전히 작동하기 때문에 여전히 인기가 많은 스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파이 네트워크는 에어드랍, 프리세일 이런 개념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이코인 에어드랍 할 계획이니 지갑 연결하라 라는 거 지금 보실 수 있을 건데요. 여기에도 아마 정말 많은 분들이 속고 비밀 구조를 입력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코인을 다 뺏기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많은 제약 사항들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제가 간단한 솔루션을 하나 드리자면요. 정말 이 컴퓨터 쪽으로 자신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이 수많은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나마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라인을 최대한 멀리하고 오프라인에 지갑의 비밀 구조를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일반 종이나 서류에 비밀 구조를 적으시고요. 혹시나 손상이 될 수 있으니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화재가 일어나더라도 안전할 수 있는 금고에 보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방법도 분실이나 도난과 같은 똑같은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온라인상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 저장해서 해킹당하고 분실당하고 실수를 할 수 있는 리스크보다는 이런 방법이 훨씬 안전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메일에 4개 쓰기나 카카오톡 또는 PC 폴더나 휴대폰에 파이 지갑 비밀 구조를 저장해 놓으신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 삭제를 하시고요. 인터넷과 떨어져 있는 종이나 서류와 같은 오프라인 상에서 여러 곳에 안전하게 비밀 구조를 적어 놓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영상이 너무 길어지고 있어서 여기까지만 해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른 얘기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